남성의 암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병의 진짜 위험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 정소연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들의 생명과 직결된 전립선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위해 투자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며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길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평소에는 존재감조차 없지만 남성의 생식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객을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만들어서 정자의 생존을 돕고 생식 능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기관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분열 속도와 DNA 복구 능력이 떨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면 종양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전립선암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중년 이후 남성 2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전립선 관련 문제를 겪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견이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식습관, 비만율 생활 패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체내 지방세포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변화가 전립선 세포를 자극하여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실제로 비만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진행성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과 가공육 섭취가 잦은 식단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강화시킵니다. 전립선은 지방 대사가 활발한 기관이라 이러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채소와 생선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암 발생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생사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매일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사회에서 전립선암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고령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며 야식을 즐기고 음주와 불규칙한 수면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생활이 바로 전립선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몸이 피로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세포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60 중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늘 야근을 하고 식사는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벤뇨시 통증이 생기고 잔뇨감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는 전립선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했어요. 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후에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면 배뇨, 곤란 혈뇨, 골반 통증, 체중 감소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미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건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로 PSA라는 단백질 수치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PSA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검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이나 과잉 진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거나 중년 이후 급격히 체중이 늘었거나 혈중 지방이 높게 측정된 사람은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을 앓았다면 본인의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하루 1시간의 걷기, 가공육 대신 생선 채소,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단순한 습관들이 당신의 세포를 바꿉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남성의 몸에서 전립선은 단순히 배뇨에 관련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과 면역 반응이 맞닿는 교차점이며 남성의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집중력과 활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는 전립선 세포가 불균형하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균형을 잃은 정원에서 일부 나무가 과도하게 자라는 것처럼 세포의 성장과 사멸이 조화를 잃는 순간 암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DHT라는 더 강력한 형태로 변환되어 전립선의 성장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지만 비만과 스트레스가 겹치면 DHT의 생성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전립선의 과도한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즉,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때 암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이 결합하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속 유전자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돌연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고 결국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호르몬의 균형을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한 분은 60을 간 넘긴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기검진에서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후 식습관과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논문을 쓰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분은 치료와 함께 하루 2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에서는 붉은 고기 대신 연어, 두부, 녹황색 채소를 늘렸습니다. 6달 후 혈중 지질 수치가 안정되고 PSA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치료는 결국 습관이라는 것을요. 전립선암의 또 다른 특징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수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뼈의 통증, 요통, 심지어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진의 핵심은 PSA입니다. PSA는 전립선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로 암이 생기면 혈액 속 농도가 상승합니다. 혈액 한 방울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만 PSA 수치는 암 외에도 전립선염 비대증 격렬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수치로 판단하기보다는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일정 기간 수치의 변화를 기록하면 몸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55세 전후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진은 불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심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잉 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극적 감시 요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암이 발견되더라도 성장 속도가 느리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몸의 자연 치유력과 의학적 관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입니다. 밤늦게 자는 습관은 단순한 피로 누적 이상의 문제를 만듭니다. 밤 동안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의 균형이 회복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PSA 수치의 변동폭이 작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는 전립선 분비액의 점도를 높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술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아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흡연은 전립선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혈류가 줄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흡연자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년만 지나도 그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하체의 혈류를 촉진하고 림프 순환을 개선합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염증이 쌓입니다. 하루 1시간의 걷기가 혈류 속도를 높이고 염증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전립선 근처의 혈관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강화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식단의 경우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육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지방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천연 항산화제의 보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의 산화를 막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실제로 하루 1개 이상의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마늘과 양패 들어있는 알리신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곡류는 정제된 흰쌀이나 밀가루보다 현미, 귀리, 보리를 선택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합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이며 면역력은 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비타민 D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이 비타민은 세포 분화와 면역 조절에 깊이 관여합니다. 현대인은 실내 생활이 많아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햇빛을 쬐거나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술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환되며 이 물질은 세포 DNA에 손상을 줍니다. 특히 맥주와 증류주는
호르몬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량의 와인 정도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 해로운 건 같습니다. 카페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를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류를 늘리지만 그 후에는 혈관을 수축시켜 전립선 부위의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정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필수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고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면역 세포의 활동이 감소하고 염증 반응이 강화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 점심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 저녁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요. 이 리듬을 지키면 몸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심박수와 혈압이 내려가고 교감신경의 과활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전립선에 도달하는 혈류를 바꾸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전립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류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염증이 생깁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의 공무원 출신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했고 검사 수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이유 없이 소변이 자주 마렵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아내의 병간호로 오랜 기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3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약보다 잠이 더 큰 약이었어요. 면역체계는 감정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우울감이나 분노는 염증성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와 안정된 수면은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조기에 제거합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이 곧 면역력입니다. 사회적 고립도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이나 은퇴 후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서 전립선암의 진행이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소속감, 감정적 교류는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 회복이 빠른 분들은 대부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손주와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친구들과 등산을 다시 하고 싶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회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몸은 의지에 반응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방의학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생활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PSA 검사와 직장 촉진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라면 약물 치료나 호르몬 조절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바로잡으면 암도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나 혈뇨 잔뇨감 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 단순한 염증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전립선암의 상당수는 초기에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몸의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이 다시 회복해야
전립선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가 끝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의사보다 당신의 몸이 더 큰 의사입니다.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힘들다면 하루 한 끼만이라도 건강한 식사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점심엔 현미밥과 채소 저녁엔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구성하세요. 단 한 끼의 변화가 몸의 대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치료 후의 몸은 예전보다 약해져 있지만 그만큼 회복력도 높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의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늘리면 됩니다. 목표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식단을 함께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마음은 안정됩니다. 가족의 지지는 면역 반응을 실제로 강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환자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 라고 느낄 때 세포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루틴은 단순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쬐세요. 몸의 생체 시계가 깨어나고 비타민 D 합성이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허벅지와 골반 근육을 풀어주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10분간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액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오후에는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1시간마다 일어나 다리를 움직이세요.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알코올을 피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진정시키세요. 잠자기 전에는 승산혈 지압이나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세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오늘의 걷기,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한숨 돌림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이해하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몸의 회복은 언제나 마음의 회복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마음이 따라올 때 완성됩니다. 전립선암을 극복한 분들 중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통해 진짜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 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달려온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몸의 변화, 세포의 리듬, 마음의 흔들림까지 모두가 삶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배움으로 받아들인다면 건강은 다시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전립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균형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병에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학적인 진실이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이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돌보는 만큼 회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학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방의학과 심신의학을 연구하는 이하윤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몸을 존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